저는 오늘 손녀 서윤이에게 줄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챙겨준 이 손으로 이제는 제 손녀를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아들 집 앞에 서서 익숙한 동작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띠릭 소리 대신 삐삐삐 하는 오류음이 들렸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눌러봤지만 여전히 같은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며 번호를 다시 입력해 보던 차에 며느리 미영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네. 미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요즘은 보안 때문에 자주 바꾸거든요.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저는 애써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방문객이 된 듯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 미영이 일회용 슬리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신으세요. 일회용 슬리퍼라니. 제가 이 집에 얼마나 자주 왔는데 이제는 손님 취급을 받는 건가요? 거실로 들어서니 손녀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왔다. 아, 안녕하세요. 서윤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을 보니 제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밑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쓰렸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하다니. 하지만 혹시 트집 잡는다고 생각할까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랑 같이 앉을까? 저는 손녀에게 다가가며 말하자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편에 자리를 잡았죠. 요즘 학교는 어때? 공부는 잘 되고. 네, 그냥 그래요.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제잘제잘 했는데 언제부턴가 대답은 짧고 건성이었어요. 미영이 차를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차 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둥글레 차를 끓여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티백을 우린 것 같았어요. 미영은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바빠서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그러니까 반찬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이 부담스럽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게 귀찮다는 뜻일까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론 적게 할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올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네? 준호는 저를 보고는 가볍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빠는 왜 저래?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하나 보다. 미영이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냉기가 감도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니 거실에는 저와 미영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있기가 어색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들어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니 미영이 문간에 서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 제가 남의 집 손님이 되어버린 걸까? 며칠 후, 저는 서윤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동네 부동산 중개사인 김 사장을 마주쳤어요. 고 선생님, 이쪽에 무슨 일로? 아들 집에 좀 다녀가려고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드님 댁 전세로 내놨다던데요. 혹시 아시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혹시 모르셨나? 며칠 전에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전세 문의하시던데요. 급하게 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이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고요? 그럼 이사를 간다는 뜻인가요? 아, 네. 그랬군요. 저는 겨우 대답하고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저는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미영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그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좋아할까 해서 과일 좀 사왔어. 그러셨구나.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몇 가지 물건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도자기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미영아, 거실 장식품들은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정리하다가 깨져서 버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왠지 거짓말 같았어요. 혹시 팔아버린 건 아닐까요? 손녀 서윤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어디 있어? 학원 갔어요. 요즘 공부가 바빠서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혹시 너희 이사 갈 계획 있어?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특별한 계획 없어요. 하지만 미영의 시선은 어딘가를 피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왔어. 준호야, 너 잠깐만 나와봐. 저는 아들을 베란다로 불러냈어요. 이제는 정확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이사 가는 거 맞지?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아들과 마주서니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말하지 않을 때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엄마 그게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더 다그치기 전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준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아이를 돌봐주느라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곤 했어요. 어느 날은 준호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서운하면서 체념한 듯한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해요. 잠깐만, 엄마가 밥 해줄게. 됐어요. 라면 먹을게. 그때 준호가 중얼거린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늘 남의 애들만 챙겨.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아들은 튼튼하고 똑똑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준호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요. 준호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때 미영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밖에서 서서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아냐. 들어가자. 준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보니 준호와 미영이 조용히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는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묻어나왔어요.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욱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저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걸까요? 교사로서는 인정받았지만 엄마로서는 실격인 것 같았어요. 좋은 선생님이었을지 몰라도 정작 제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온갖 생각을 하며 서둘러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니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미영과 서윤이도 앉아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으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모양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준호가 제게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 일인데 이렇게 다 모여서?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정리해고 당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집을 담보로 2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수입이 끊기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이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해요. 전세로 내놓은 것도 급전이 필요해서였어요. 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뭔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와 제가 그렇게 가깝지 않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는 남의 아이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준호의 말이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때는 어렸어서 삐졌던 거고 지금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께 손 벌리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교사 노릇에만 매달려서 정작 제 아들과는 멀어진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준호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과드릴 게 있어요. 평소 차갑기만 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솔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정말 보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웠어요. 혹시 집에까지 찾아올까 봐서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하더니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집 주소를 안다고 하면서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던 거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까 봐서요. 어머니를 밀어내려던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웠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집안을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다 팔아버린 상태라서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실 장식품들이 없어진 거였구나. 깨져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팔아버린 거였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구나. 미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영이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절망하고 있었는데 미영이는 아이 걱정에 집안 걱정에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차갑고 무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몰라서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걸요. 그때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15살 손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우리 집이 어려운 것도, 엄마가 매일 울면서 전화 받는 것도. 서윤의 말에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서윤아, 내가 언제부터? 그래서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는 기뻤어요. 할머니만이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 같아서요. 서윤아,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걱정만 끼친다고요. 서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여기 봐요. 화면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 바뀐 비밀번호도 저장해놨어요. 할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아, 넌 왜? 할머니가 문 앞에서 당황하시는 걸 창문으로 봤어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할머니를 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가 와주시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녀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할머니, 비밀번호 바뀐 것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미영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라면만 먹다가 할머니 음식 먹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 저는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는 선생님이셨고 요리도 잘하시고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신다고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건 서윤이야. 서윤이 제품에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자주 와주세요. 비밀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 오세요. 준호와 미영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준호가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힘든 걸 나눠야 하는 거였는데.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찬도 감사히 먹을게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기특해.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웠구나. 할머니, 저희 정말 가족이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든 것이 반찬통이 아니라 통장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서윤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릭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반갑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우리 서윤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와 미영도 나와서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어머니, 차 끓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둥글레 차를 내주었어요. 모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저는 가져온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적금 통장이야. 5천만 원 정도 들어있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혼자 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그보다는 너희가 어려울 때 쓰는 게 맞지.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앞으로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뭐든 엄마한테 먼저 말해. 가족이면 함께 고민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그럴게요. 그리고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니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대화도 많이 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났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어릴 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선생님 노릇에만 매달려서 정작 제일 중요한 너를 소홀히 했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될 거야. 할머니도 되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삐져서 엄마를 멀리했던 것도 힘들 때 혼자 끙끙댔던 것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식사 후 미영과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참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어머니만 서운하게 해드렸어요. 이제는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자주 아들 집에 갔어요. 서윤이가 알려준 번호로 띠릭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제 도움으로 당장 급한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미영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이제 스마트폰보다 할머니와의 대화를 더 좋아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줍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진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문이 열린 날부터인 것 같아. 현관문도 열렸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 거야.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입니다. 닫혔던 문은 열렸고 식어있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서운했지만 결국 그 일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띠릭하고 열리는 그 소리가 우리 가족의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가족의 문은 이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서로에게로요. 여러분, 고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가족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